네, 그리고 두 번째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.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정부를 구성한다기보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일지언정 언제나 여러 번 말씀하셨다시피 좀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그 차이와 그리고 견해에 있어서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고, 그 접점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정책과 좀 더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, 그리고 과거에 좀 용납할 수 없었던 내란이나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좀 더 충분히 소명해야 되고, 그 부분에 있어서 단절의 의사를 좀 더 표명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. 이건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해운 후보자의 좀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. 그리고 결국은 그런 차이 같은 것들은 언제나 뭐 국회에서도 서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차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. 다만 이 차이를 잘 조율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, 이 과정들을 통해서 더 나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으면 된다. 그리고 한편으로 인사권이라는 게 지명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지명을 통해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, 이 검증의 과정에서 국민의 검증도 통과해야 된다. 이런 방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. 네. 네. 네, 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.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,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재정 건전성을 좀 강조하시던 분인데,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변했다기보다는 정부의 고관직으로서 좀 레드팀의 역할을 맡긴다,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하면 될지 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오늘 아침 차담회에서도 그 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좀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네.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과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. 그러니까 서로 같은 의견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그 정부의 구성에 있어서 같은 의견만을 가진 사람들만으로 내각은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. 그러나 결국은 대통령의 의지와 국정 철학에 있어서 가장 잘 반영할 수 있고,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내각의 구성 아니겠냐,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다른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설득을 하고 서로 토론을 해가면서 더 나은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느냐, 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. 환율 관련된 문제는 오늘 아침에 특별히 의제에 올라오진 않았습니다. 네. 네. 죄송합니다. 아까 먼저 손을 드셔가지고요. 네. 네, 대변인님,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입니다. 저도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면, 방금 설명해 주신 것 중에 대통령께서 단절의 의사를 좀 이해운 후보자가 표명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, 라는 이 취지의 말을 대통령께서 후보자에게 이제 직접 하시고 후보자로부터 이거와 관련한 대답을 들으셨다는 말씀이신지, 아니면은 이런 게 좀 논란이 된 이후에 어떠한 계기로 다른 참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. 네, 그 부분은 첫 번째는 저는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. 후보자에게 대통령께서 들으셨는지 내지는 다른 참모들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, 그 부분이 오늘 언론에서 여러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언론 보고를 받으시고,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부터는 지명이 된 후보자이기 때문에 여러 이제 국민들의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절의 의사가 있는지, 그리고 그 해명의 태도에 있어서 후보자 본인이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, 이런 방식의 말씀이었던 거지,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었다 안 들었다 이런 말은 들은 적 없습니다. 네. 네. 네, 대변인님, 취재 편의점 장윤선 기자입니다. 아까 연결돼서 저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. 그렇다면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이를테면 이해운 후보자가 윤 어게인 집회에 참석했거나라는 사실을 청와대에서는 모르고 있었던 건지, 알고도 임명을
신청을 하기로 결심을 했던 건지 그 두 가지에 대한 팩트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지금 전재수 장관 후임 비어 있는데 이 비어 있는 장관직에도 국민통합 입장에서 이를테면 뭐 PK 출신의 야권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요. 이거는 별건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쿠팡에서 지금 1인당 뭐 5만 원 보상하겠다는 입장이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 좀 여쭤보겠습니다. 네,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언론에서 검증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요. 구체적인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.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인사 검증 과정, 뭐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. 두 번째, 전재수 장관 후임으로 해수부 장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산 출신이었으면 좋겠다, 찾아보고 있다, 이 정도 외에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고 있는 바도 없고요. 더 이상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후보자를 찾고 있다 정도 이상의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. 세 번째, 쿠팡 관련해서는 이제 과기부에 마련된 쿠팡 관련 TF에 여쭤보시는 게 더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. 네. 네, 죄송합니다. 네. 네, 수고하십니다.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라고 합니다. 네. 자꾸 반복해서 여쭙는 이유는 국민들께서 좀 더 확실한 청와대 입장을 좀 알고 싶어하는 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해훈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12.3 1주년 때도 그냥 봉합이 아니다, 정의로운 통합이다라고 강조하시면서 내란 세력에 대한 척결의 의미를 뭐 암수술로도 비유하시기도 했는데, 그렇다면 이 정의에서 통합적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한 것인지, 아니면은 보다 이번 이해훈 정도면은 통합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보여주시면서 통합의 보폭을 높이신 건지, 그걸 조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부탁드립니다. 네, 그 대답은 제가 감히 좀 답을 다 드리기는 쉬운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대통령 말씀에 대한 첨언이라서 좀 어렵고요. 일단 이해훈 그 후보자 같은 경우 통합의 메시지로 선택된 후보자는 맞습니다. 맞기도 하고, 그 이후에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후보자가 스스로 좀 더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오늘 아침에 들은 내용을 전달해 드린 거고요.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혹시 질문하시고 또 답을 또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대답을 이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.